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자, 국고초 5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에 흐름이 좋았었는데 어제 국내 증시 흐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사실 걱정도 많으실 것 같고 무슨 종목 얘기든 많이 하면 또 뭐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올라왔는데 늘 그렇지만 또 그런 위기들 이후에 또 항상 기회가 왔거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를 한번 좀 잘 고민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증시 하면서 좀 해볼게요. 자, 국고초 5분은 미국 주식부터 시작해서 한국 주식, 그다음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미증시는 사실 어제 미국 지수 선물도 좀 미리 빠지긴 했었는데 다우가 1.2%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2.2% 하락했고 S&P 500도 1.6%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이 2.2% 떨어졌으니까 사실상 상당히 좀 과했다. 그럼 개파락 떨어져가지고 약간의 낙폭을 좀 줄이는가 싶었는데 크게 의미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밤에 미증시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거는 아무래도 고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통 이제 월말에 이번 주에 중요했던 건 한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월말에 발표되는 PC인데 그거보다는 사실 월초 첫째 주 주말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입니다. 7월 고용 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이 7.3만, 예상치 10만 6천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요게 굉장히 큰 악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아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아팠던 건 뭐냐면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던 거 이번 달 지난 7월 뿐이 아니라 6월과 5월에, 그러니까 매월 발표하면서 그 전달 전전달에 발표된 거 수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수정이 됐다는 거예요. 6월에는 14만 7천 명이었습니다. 넘팜이 14만 7천 명이었습니다. 이게 1.4만으로 줄었고요. 5월은 14만 4천이었습니다. 이게 1.9만으로 줄었어요.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갑자기 26만이 없어진 겁니다. 예. 자, 이게 쇼크였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소리가 나와? 야, 경기 침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가, 그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10년물 국채 금리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4.2까지 내려왔습니다. 4.2까지 급격하게 빠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80% 넘어서서 거의 90 가까이 가지고 한 80% 정도 오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였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미증시가 사실은 좀 쉴 수 있는 구간에서 좀 쉬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수 흐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에 전체적으로 조금 눌리는 분위기라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보시게 되면 장중 낙폭을 조금 줄이는 데 의미를 둘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21,457포인트에 이번 주 고점을 찍고 좀 내려왔죠. 21선 아래로 내려왔고 약간의 밑골이 있지만, 그래서 당분간 미국 증시가 조금 무거울 수도 있겠다. 간밤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 결과에 따라서 또 수정된 거 너무 많이 수정이 됐잖아요. 그죠? 26만이 없어졌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대노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간밤 속보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통계국 국장을 전격적으로 경질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 인사하겠죠, 그죠? 네. 자, 아무튼 미국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의 좀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빨리 돌리지 않으면, 그죠? 예. 자, 요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거침없이 올라왔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동안에 여기가 지난 4월이거든요. 무역 전쟁이 시작하면서 증시가 폭락했고 반도체도 폭락했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 친하고 나니까 늘 또 그런 자리가 기회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때 인덱스 기준으로는 3,500 아래에서 저점을 만들었고 이것이 쭉 상승해 갖고 거의 전고점 단에 있는 5,900, 6,000 단까지 왔다가 지금 조금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시게 되면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낙폭을 좀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 반도체 주식을 이 시간 통해서 가장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주 쉬지 않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 4월 무역전쟁 이후에 이게 정말 좋은 기회였고 4월에 못했다 그러면 5월에라도 잡아서 반도체를 장기 투자한다. 그럼 지금은 흐름이 깨진 걸까요? 네, 자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해서는 조금 무거울 수 있겠다, 그죠? 조금 숭고하게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미국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고 왔었던 소위 반도체나 이 빅테크 주식들은 사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죠? 주가도 굉장히 견조합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메타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성과를 가고 있습니다. 자, 주식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4월 저점이 대략 9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180달러 위로 올라왔다가 170달러던데 간밤에 보시게 되면 2.23%예요. 근데 밑꼬리가 있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좀 땡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중국의 H20 이거 이제 수출 허가는 좀 받았는데 이게 최종 승인이 나진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지연됐던 것도 뭐 영향을 좀 받고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숨고르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급격하게 지금 뭐 깨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밀어드리고 있는 몇 종목이 있죠. AVGO, 브로드컴입니다. 예. 브로드컴은 주문형 반도체.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보니까 거의 뭐 이 빅테크 주식들도 계속해서 AI 투자 계속 늘려나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위 이런 기업들은 자체 칩을 갖고 싶어하죠, 그죠? 브로드컴의 에이직 이거는 계속해서 좀 성장세를 갈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150달러 바닥 투자 시작하시라고 그랬고 200달러 아래서 투자하시라고 그랬고 250달러 아래서도 투자하시라고 그랬고 그죠? 직전 고점 넘길 거라고 이미 넘어서서 300달러 찍었고요. 그죠? 300달러 찍었습니다. 간밤에도 좀 빠지긴 했지만 잘 보시게 되면 그대로 밀린 건 아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270, 80 정도 이 정도에서 저점 만들 것 같은데 계속해서 가고 있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AMD. 사실 엔비디아에 눌리고 인텔에 눌리고 그죠? 엔비디아는 GPU를 경쟁하고 있고 인텔하고는 CPU죠. 엔비디아하고는 사실 경쟁 상대는 아니죠. 인텔의 시장 점유율도 조금씩 이제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AMD가 과거에 227달러였고요. 그리고 나서 올 4월 달에 만든 것이 대략 한 80달러 아래에서 저점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 시간에서는 아마 5월 중순부터 AMD를 그죠? 시간 투자 중장기로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마 이때쯤인 것 같습니다. 5월 중순부터 6월 초.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가격이 대략 110에서 120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180 왔다가 170달러 정도 됩니다. 전고점이 227달러인데 저는 220달러 갈 거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AMD. 그 다음에 암홀딩스 ARM 한번 보겠습니다. 예. ARM은 좀 낙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마 120달러, 130달러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빠질 수 있겠다. 하지만 또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테슬라도 한번 볼까요? 테슬라는 간밤에 그렇게 뭐 크게 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최근에 오른 것도 없고 미리 빠져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제 시범 운영을 시작을 했다. 물론 뭐 주마다 또 관련한 법이 다르기 때문에 뭐 조금 좀 다릅니다. 근데 향후에 어떤 테슬라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삼성과 이번에 대규모 그 칩
공급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테슬라에. 이거는 제가 잠시 국내 증시단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단에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테슬라가 지금 뭐 로보택시,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그죠? 이번에 삼성전자의 AI6는 전기차뿐이 아니라 로보택시, 그죠? 그다음에 옵티머스, 도조, 데이터 센터에 모두 적용이 된다. 테슬라의 미래가 밝다면 삼성전자의 미래가 밝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약간 좀 미리 빠진 게 있죠. 그죠? 예. 이 정도는 좀 유지하면서 옆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분기 좀 어려움은 있겠다라는 게 자체적으로 좀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흐름이 좀 좋아질 거고 내년도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이런 뭡니까? 공간 통제구역 밖으로 나온다라고 하죠. 내년도에 한 10만 대 생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미국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고용 이슈가 조금 컸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정됐던 내용들이 좀 컸습니다. 그 바람에 금리, 10년물이 급락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커졌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뭐 더 커졌겠죠. 다소 좀 쉴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접근하시는 분들도 신규 접근은 좀 천천히 분위기를 조금 더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빠지게 되면 뭐 그 타이밍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좀 다음 주에도 살펴드릴 거고요. 꾸준히 살펴드리겠습니다. 한국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한국 시장이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 동안에 국내 증시 중요 이슈를 한 3가지 꼽으라면, 네, 자 차트는 좀 이따 볼게요. 3가지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못 꼽겠습니까? 근데 어제 충격이 너무 컸어요. 지금 보시는 거 코스피가 마이너스 3.8, 코스닥이 마이너스 4%. 어제는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뭘 잘못 안 하셨어도 그냥 다 떨어지는 겁니다. 하락 종목 수가 거의 2,400개에 달했다. 그 종목군들이 급락하거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투심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망가진 이유는 세제 개편안, 그래 이것 때문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주변 증시가 같이 빠져 있어야 되는데 주변 증시는 대부분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죠? 자, 이번 주에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대규모 165억 달러의 파운드리 수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때 반도체도 굉장히 좋았죠. 이거는 잠시 뒤에 제가 반도체는 매주 따로 떼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잠시 뒤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관세 협상 이게 타결이 됐습니다. 전격적으로 8월 2일이자 31일 날 베센 재무장관하고 우리 부총리하고 좀 만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전격적으로 아무튼 이루어졌습니다. 뭐 선방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500억 달러면 선방했다. 예. 우리 대미흑자가 작년이죠? 한 1,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내용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초반에 합의할 때는 항상 뭉뚱그려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 불확실성을 좀 벗고 시장이 나름대로 괜찮았다. 그런데 금요일 날 이제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오늘 뭐 크게 다루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뭐 크게 다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대부분 분들이 뭐 많이 하셨으니까. 세제 개편안 이 영향으로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 일단 얼마나 빠졌나 한번 볼까요? 코스피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 22평선을 꼬리 없이 그냥 음봉으로 내리꽂았습니다. 시장이 실망했고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도 대규모 매도에 나섰습니다. 시장 전반이 실망을 했다라는 거겠죠.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800이 다시 깨졌습니다. 770단으로 밀렸습니다. 마이너스 4% 내려왔습니다. 세제 개편한 내용을 간단하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약하면 법인세 1% 올리는 겁니다. 25%. 그죠? 그 다음에 증권 거래세가 코스피가 부활하고 코스닥은 0.2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배당 관련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 요거는 이제 구간별로 좀 다르지만 3억 이상에서 35%. 요건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특히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네. 이거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급하게 발표한 것 같기도 하고, 저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실망과 그죠? 약간의 분노. 네. 사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증시로 막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여기 곳에서 자신감을 갖고 이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해서 다 같이 달려가고 있는 이 마당에, 그죠? 날벼락 같은. 근데 어제는 굉장히, 그래서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어떤 반응은 분명히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거. 이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많은 몇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기재부가 이거를 8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입법 예고한 겁니다. 14일 동안 이제 의견 수렴을 합니다. 야, 이거 뭐 어떨 것 같아? 뭐 시장의 분위기, 어제 시장의 분위기는 봤죠? 그죠? 여론 수렴도 하고 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20 며칠이죠? 25일인가 26일에 국무회의로 가고요. 거기서 또 그 다음에 이제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에서 또 통과가 돼야 되는 이런 단계들이 몇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이고요. 조정되지 않을까 이런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주주 양도세 부분은 어제 곧바로 여당 의원 페이스북에서도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너무 조정 없이 세부 조정 없이 너무 조급하게 나왔다.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연말 되면 다 미리 물량으로 나온단 말이죠. 실익이 없어요. 증시 활성화 시켜서 차라리 거래세로 부족한 세수도 확보하고 그 외의 것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항상 뭐 증시에 관심이 많으시고 보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세제 개편안이 딱 나왔잖아요. 이거보다 더 높아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에서 5억으로 낮춰지겠습니까? 법인세를 더 올리겠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입니다.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 늘 시장에 없었던 새로운 악재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똑같은 얘기를 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언제 드렸냐면 지난 4월. 그건 좀 정말 큰 악재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관련 무역 전쟁. 자, 세상의 모든 악재는 늘 똑같다. 어떻게 똑같아? 모양만 다를 뿐이지. 세모로도 오고 네모로도 오고 뭐 동그라미도 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세모로도 오고 동그라미도 오고 네모로도 오고 무역 전쟁으로도 오고 금리도 오고 경기 침체로도 오고 이번에는 세제 개편이라는. 그죠? 하지만 그 악재가 시장에 없었던, 시장에서 예측하지 뭐 예고는 되었지만 그죠? 정말 큰 악재였단 말이죠. 이걸 반영을 한 거예요. 어제.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상황이 나빠지진 않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정점을 만들 것이고 이게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나 어떤 그런 기류가 조금만 있더라도 시장이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루는, 그죠? 그리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늘 일련의 과정은 늘 똑같다는 거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증시가 하락 출발하는 것, 어제 미증시가 하락 출발하는 것은 굉장히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 시장이 폭락하면서, 폭락이라고 해야겠죠. 네.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예를 들면 월요일 날 간밤에 미증시가 반등이 나왔거나 이렇게 됐으면 솔직히 약간의 기술적 반등으로 출발할 수도 있어요. 약간 플러스 출발하면 100% 밑으로 깨진다라고 봅니다. 다시 전강 후약으로 다시 내려갈 거예요. 차라리 월요일 날 개파락해야 돼요. 월요일 날 개파락해서 전략 후강의 그림을 만드는 게 좀 좋겠다. 어찌됐든 세제 개편안은 오픈이 됐는데 이거는 몇 단계를 거쳐야 되고 시간도 최소한 한 달 이상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다. 조금 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당장에 너무 급하게 극단적으로 뭐 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추격 매도를,
그죠? 뭐 아무 의미 없이 한다거나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주식을 다 던졌어 지금 공포에. 그 여러분들 더 싸게 살 수 있습니까? 더 싼다는 건 더 공포스러울 텐데. 예, 어느 정도 좀 유지하면서 또 이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 당장 뭐 다음 주 월요일이든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고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도체 얘기를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이번 주에 자, 삼성전자 테슬라 22.8조 파운드리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AI4도 지금 삼성전자 하고 있고요. AI5는 TSMC가 하고 있고 AI6는 삼성전자가 합니다. 의미 있는 거는 로봇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도조, 데이터 센터를 다 아우르는 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가 이번에 165억 달러 수준은 최소고 거기서 몇 배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테슬라의 성장과 같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한 종목들이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이 소식 이후에 대부분 좋았습니다. 그죠? 네. 우리 지금 삼성전자를 자, 오늘 제가 올라오면서 드라이빙 토크를 좀 진행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출근길에 하니까. 또 관련해서 좀 참고하실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녹화 방송 보시면 되겠는데요. 삼성전자 우리가 5만 원대 중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0% 넘는 수익률로 올라왔다가 지금 27%로 조금 더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드라이빙 토크에서도 자꾸 그런 얘기를 드렸죠. 5만 원대. 주식 투자를 하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 근데 주식은 주식대로 하시는데 부동산 투자할 거를 삼성전자 5만 원대 투자하는 거에 좋겠다라는 얘기.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여러분들? 제 말이 맞았죠? 네. 그죠? 삼성전자는 개인적으로 전고점이 9만 원 언저리입니다.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165억 달러 테슬라 AI6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퀄컴도 브로드컴도 추가적인 수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의 HBM3 공급하는 것도 아마 4분기 정도 되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그 그래픽 칩이죠. GDDR7 이것도 엔비디아의 그렇죠? 엔비디아 H20이 사실은 좀 이게 저가형 모델이잖아요. 저 뭡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뭐 재고가 꽉 찼다. B30 여기에도 GDDR7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이게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평택 파운드리는 지금 풀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74,000원 찍고 7만 원 깨졌는데 뭐 최근에 뭐 디램 가격이 오른다, 뭐 낸드 가격이 오른다, 뭐 다 좋은데요. 어떤 향후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삼성전자 지난주 초에 삼성전자 롱 지난주 월요일날 야간 반상에서 SK 하이닉스 숏 이런 전략도 좀 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주가가 좀 떨어지면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뭐 5만 원대 접근 못했다, 뭐 6만 원대. 뭐 여러분들 결론은 뭐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만 원대 주가 좀 힘드니까 6만 원대 중반이나 6만 원대 뭐 중반 아래든 뭐 전후든 이런 자리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너 삼성전자 얼마 봐? 일단 전고점 넘는 걸로 보고 있고, 저는 10만 전자 이상을 이번 정부에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SK 하이닉스는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예, SK 하이닉스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리 오른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 워낙 실적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이렇게 깨지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SK 하이닉스만 가시는 분들은 삼성전자하고 병행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마 24만 원 언저리 정도면 뭐 저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 하이닉스 가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자,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 한번 보시죠.
지금 사시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또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이 시간에 한 15만 원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14만 원, 15만 원대 이게 23만 원 갖다 좀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볼 게 뭐냐면 삼성전자에 이번에 AI6 칩 2나노 공정으로 이제 수주를 받았는데 차세대 그 3D 패키징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주목해야 된다. 그죠? 주목해야 된다. 관련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오테크닉스, 한미 반도체. 그죠? 근데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기반의 어닐링 업체예요. 그죠? 예. 이거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브리드 본딩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HBM4, 삼성의 로드맵에는 HBM4부터 적용을 하면서 HBM5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관련한 회사들 좀 주목해 볼 게 이번 조정 국면에서 첫 번째는 이오테크닉스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 한미 반도체는 바닥치고 조금 움직이려고 그래. 뭐 하나비전하고 잡음이 있지만. 근데 똑같은 라인에서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어닐링이고 수소 어닐링 쪽에서는 HPSP가 좀 바닥이라고 보여집니다. HPSP. 네. 이게 내가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네요. 그죠? HPSP. 그 다음은 뭐냐면 CMP 평탄화하는 거. K시텍. K시텍 주가가 2023년에 우리 바닥 얘기할 때 15,000원이었고 한 6만 원 갔다가 지금 3만 원 아래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죠? 여전히 좋은 흐름이다. 바닥의 흐름이다. 우리 SNS텍 있죠? SNS텍. EUV 포토마스크의 재료인 소재 블랭크 마스크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한다. 실적 좋고 삼성이 지분을 또 8%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3만 원에 시작해서 지금 5만 원 원저리까지 왔는데 지난주에 우리 이거 종목 상담했었잖아요. 6만 원 전 이상 갈 거라고. 근데 EUV 쪽에서 국내에서 또 하나 볼 게 포토마스크를 보호하는 부품, 펠리클을 생산하는 FST. 이거는 삼성이 지분을 한 7%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FST 주가도 2023년 때도 좀 좋았고요. 지금 좀 빠져가지고 지금 한 2만 원대 초반에 와 있습니다. FST. 펠리클. 그죠? 이게 본격적인 이제 양산을 올해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래요. 그죠? FST 요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쪽에서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패키징 쪽에서 후공정 패키징 쪽에서 최근에 두산 테스나 많이 올랐는데 하나 마이크론 삼성 파운드리의 또 핵심 종목이죠. 하나 마이크론도 이번에 인적 분할 철회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가가 좀 올랐었다가 지금 좀 눌리거든요. 이번 조정도 다시 기회가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 가기 전에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죠? 시간이 뭐 많이 지났네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 바닥 잡고 지금 주가가 한 20% 어제 좀 빠져갖고 20% 정도 올라왔는데 2차 전지 쪽에서는 셀업체하고 또 뭐 소재 파트에 있는 또 지금 LNF나 뭐 에코프로 라인도 그렇고 뭐 차분히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LNF 한번 볼게요. 지금 LNF가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LNF가 적자 마이너스 1,200억입니다. 예. 전분기 대비 좀 줄기는 했거든요. 근데 드디어 3분기에는 흑자로 돌 겁니다. 사실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주가가 좀 최근에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남북경협주거든요. 예. 자, 우리 피디님 제가 한 2분만 하죠. 남북경협주. 요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연말 북미 회담 가능성이 있냐. 그죠? 제가 지난 4월에 아난티, 현대 엘리베이, 뭐 데아티아 이런 종목들. 자, 지난 4월 한번 보실까요? 4월 초가 여기입니다. 차트 보시죠. 이거 현대 엘리베이예요. 현대 엘리베이. 주가 이런 식으로 올랐죠. 지금도 아직 흐름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감에 남북관계 개선이 기대가 된다. 또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죠? 지금 이렇게 좀 눌려 있고 아난티 한번 볼까요? 아난티 4월이 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랐어요.
한 6천 원대 있다가 12,000원까지 올랐고 최근에 한 달 정도 떨어졌다가 한 달 좀 넘게 지금 이렇게 좀 돌리고 있습니다. 대하TI, 철도. 네, 4월 달에 이렇게 바닥치고 올라섰고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한 달 반 조정받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산산업.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